안녕하세요. 역사서당 김정현대사의 김정선생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김일성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역사를 망쳤다입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바로 우리 민족의 최대의 비극이었었던 한국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을 해서 1953년 7월 27일에 끝이 난 한국전쟁의 결과 우리 민족은 500만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해방 당시 우리 민족의 총인구가 남과 북을 합쳐서 3천만이었기 때문에 6명 중에 1명이 다치거나 죽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 역사의 최대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을 기획한 김일성은 과연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김일성은 전혀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3일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김일성이 이런 자신감을 갖게 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러한 판단은 물론 김일성만의 판단은 아닙니다. 한국전쟁의 또 다른 기획자인 스탈린도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렇게 판단을 내린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1949년 10월 달에 중국이 공산화되는데 미군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남한보다 무려 100배나 큰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공산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에 불과한 남한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군은 거의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이러한 판단을 강화시킨 또 다른 근거는 바로 애치슨 선언입니다. 애치슨은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극동 방위선에서 대한민국과 남한과 장제스의 대만을 제외시켰습니다. 이거를 보고서 김일성과 스탈린은 확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남한이 공산화되어도 미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확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은 알려져 있는 것과는 반대로 아주 쫄보였습니다. 혹시나 미군이 개입을 한다면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련군이 개입해야 되는데 미군과 맞서 싸우기는 너무도 싫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탈린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과 맞서 싸우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총 사망자가 6천만 명이었는데요. 소련에서 거의 1,00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독일보다도 훨씬 더 강한 미국과 맞서 싸운다면 소련은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군이 개입했을 때의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서는 결코 김일성에게 한국전쟁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살펴봤었던 1949년 10월 달에 중국이 공산화되는 것에 의해서 이제 마오쩌둥 군대가 혹시나 미군이 개입을 해도 미군에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승인을 해줬던 겁니다. 또 다른 근거는 뭐였었냐면요, 김일성의 자신감이 되겠습니다. 김일성은 전쟁만 일어나면 3일 안에 남한을 공산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압도적으로 군사력이 우월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은 18만 정도가 됐었고요. 남한군은 11만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군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압도적이었었고요. 또 다른 근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남한 내에 20만 명의 좌익들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일단 전쟁을 시작을 하면 남한 내에 20만의 좌익들이 봉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3일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자신했었던 거죠. 남한에서 좌익 20만이 만약에 봉기를 했다면 3일 만에 끝낼 수 있다라는 김일성의 큰 소리는 사실일까요? 예. 그것 같은 경우는 사실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거는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전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좌익은 단 한 건의 봉기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서울을 내주고요. 거의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좌익들이 봉기를 일으켰다면 전쟁은 미군이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으로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이전에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3일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큰 소리는 그 자체로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한에서의 봉기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김일성의 전쟁에 대한 계획을 송두리째 뒤틀리게 한 이유가 됩니다. 왜 그렇다면 남한에서는 단 한 건의 봉기도 이루어나지 않았을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945년 해방이 됐었을 때는 남한의 좌익이 우익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5년의 시간 동안에 남한에서의 좌익은 탄압을 받아서 거의 괴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남한 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를 열망한다라고,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남한의 국민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군이 들어왔었을 때 북한군에 호응을 해서 단 한 건의 봉기도 일어나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한의 좌익들이 주체적으로 봉기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김일성의 예상과는 달리 전쟁은 북한의 무력에 일방적으로 의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된다는 것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모든 해방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자력해방의 사상입니다. 남에 의해서, 남의 군대에 의해서 해방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심지어 같은 민족인 북한군에 의해서도 남한은 해방될 수 없습니다. 설사 전쟁에서 북한이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지배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한국전쟁에 있어서의 실패는 김일성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분단을 없애는 것들이 아니라 분단을 더욱더 고착화시켰고요. 북한에서는 반미 이데올로기가, 남한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결정적으로 형성이 됐고요. 이게 이후에 독재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에 있어서의 근거 없는 자신감, 3일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왜냐하면 남한 내에 20만의 좌익이 봉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엄청난 역사의 비극이 초래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남과 북에서 독재 체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한국 전쟁이 역사를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